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박노원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2부, 이번 시간은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하는 생활 속의 인문학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왜 우리는 타인과 비교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인지라 타인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죠. 속담에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평가할 때 그 자체로 판단하기보다는 타인의 것과 비교를 통해 최종 평가를 내립니다. 예컨대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 성적을 받아와도 평소 라이벌 관계에 있는 친구 성적과 비교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내가 사는 집을 가지고도 이웃과 비교를 하기도 하죠. 또 회사에서 연말에 두둑한 성과급을 받아도 경쟁사보다 적게 받았다면 기뻐하기보다는 실망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행복하려면 비교하지 말아라라는 말 참 많이 듣지만 그렇죠. 예. 알면서도 비교를 하게 되죠. 예, 그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는데요. 우리가 누군가 비교를 하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감정이 우월감 또는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면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비교 열위에 놓이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죠. 예. 말하자면 우월감이나 열등감은 누군가 비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비교를 할 때 우월감과 열등감 중에 어떤 감정을 더 자주, 더 많이 경험할까요? 뭐 비교하면 스스로 이제 초라해지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거 보면은 열등감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만 따져보면 평균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낄 확률이 반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교의 결과 우월감보다는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인간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이나 부족한 것에 의해서 자라나기 때문인데요. 예. 정신분석학자인 라캉은 인간의 욕망이 결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여와 관련이 있다. 예. 그에 따르면 욕망은 상징계 안에 빈 구멍처럼 결여된 실제 때문에 생긴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욕망하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욕망이 더욱 커집니다. 그 결과 자신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를 부러워하게 되죠. 가령 학교 성적은 중간 정도인데 사회성이 뛰어나고 성품도 좋은 자녀를 둔 부모가 있다고 칩시다. 이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의 착한 성품이나 사회성에 대한 만족보다는 성적에 대한 아쉬움에서 우리 애도 옆집 영수처럼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예. 이럴 때는 애들이 한번 좀 말썽을 크게 한번 부려봐야. 그죠? 네. 부모님. 아무튼 네. 사람들은 이게 본성입니까? 뭡니까? 왜 이렇게 그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될까요? 그러게요. 그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사회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으로 좀 구분해서 소개할까 하는데요. 먼저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타인과 비교를 자주 하는 이유는 화폐, 그러니까 돈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네. 마르크스에 따르면 화폐가 생겨난 이후로 모든 상품의 가치는 교환 가치로 전환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품에 화폐로 값이 매겨진 뒤로는 상호 비교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화폐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서로 다른 걸 비교하는 게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령 화폐가 없던 시절에는 사냥꾼과 10만이, 삼캐는 10만이는 어느 쪽이 더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둘을 동시에 비교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거든요. 예.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예. 이런 말도 어쩌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화폐가 생겨난 이후로는 돈을 얼마나 잘 버는 직업인가라는 기준으로 직업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진 거죠. 예. 아이러니하네요. 이 공통의 가치 기준, 이 돈이란 것이
생기는 바람에 네. 예, 비교가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돈이 없었다면 이런 공통의 가치 기준이 없었다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예. 독일의 사회학자인 게오르그 짐멜도 돈이 빚어낸 현상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돈은 사물의 모든 다양성을 균등한 척도로 재고 모든 질적 차이를 양적 차이로 표현하며 무미건조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모든 가치의 공통분모임을 자처하면서 아주 가공할 만한 평준화 기계가 된다. 돈은 이로써 사물의 핵심과 고유성, 특별한 가치, 비교 불가능성을 가차없이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이라는 척도로 평가되기 시작하면서 사물이나 사람을 평가할 때도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가치보다는 상대적 비교 가치가 앞서게 되었죠. 그 결과 오늘날에는 우리는 비교 불가능한 것까지 비교하는 습성이 생겼습니다. 네. 예컨대 애인에게 생일 선물을 받아도 그 속에 담긴 애정이나 정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자기가 준 선물보다 비싼지 또는 친구가 애인에게 받은 선물보다 고가인지 저렴한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처럼 돈이 평가 척도가 되면서 사랑처럼 비교 불가능한 것까지 지금은 비교가 가능해진 셈이죠. 예. 이렇게 사회적 관점에서는 네. 돈, 화폐가 네. 생기는 바람에 비교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네. 그럼 개인적 관점에서는요? 예. 개인에 따라서도 비교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 그건 바로 자기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의 잣대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자아 막대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 타인보다 수치가 좋으면 기뻐하고 나쁘면 슬퍼집니다. 예. 물론 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상태를 결코 올바르다거나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철학자 스피노자는 신학 정치론에서 이런 사람은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참다운 지복과 행복은 오로지 지혜에 그리고 진리의 인식에 있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참다운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때문에 기뻐하는 자는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며 따라서 질투하며 악의적이고 참다운 지혜도 모르고 참다운 삶의 안정도 모른다. 그러니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결코 지혜롭지도 않을 뿐더러 삶의 안정감이나 진정한 행복도 맛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그러면 행복의 기준이 항상 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사람은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측정한다. 네,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죠? 스피노자는 이렇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행복 불행을 느끼는 사람을 악의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악의적인가? 그런 사람은 대개 타인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프고 타인의 불행에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주변 사람들, 그것도 자신과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해지도록 또는 잘 안 되길 바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정작 자신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피노자의 주장처럼 참다운 지혜도 모르고 참다운 삶의 안정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참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참된 지혜며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스로의 기준이 있어야 참된 지혜, 진정한 네.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 자신 스스로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느냐 그죠? 이거잖아요. 예, 사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라는 말은 되게 쉽게 동의가 되지만 실천하기는 좀 어려운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덕무 선생의 통찰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선생은 성귤당농소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똥구리는 스스로 말똥 굴리기를 좋아할 뿐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용 또한 여의주를 자랑하거나 뽐내면서 저 말똥구리의 말똥을 비웃지 않는다. 흔히 사람들이 작고 하찮은 동물이라 여기는 말똥구리는 용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용이 가진 여의주를 부러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용 또한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거나 말똥구리가 하찮은 걸 가졌다면서 비웃지 않죠.
그러니까 타인을 비교하면서 우월감도 열등감도 느끼지 않는다라는 면에서는 인간보다 한 수 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지금 여의주 그 용 여의주 얘기 들으면서 예. 자랑도 안 하고 뽐내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여의주 있기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제 타인과 비교하면서 우월감도 느끼지 않고 열등감도 느끼지 않는 분들은 이제 확고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똥구리가 스스로 말똥 굴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딴 곳에 굳이 눈을 돌려서 비교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정말 거죠. 실제로 주변에서 비교 안 하고 그러는 분 보면 자기 일에 그렇죠. 집중하고 뭐 그렇다고 그렇죠. 뭐 남일에 이제 무심하거나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어려울 때일수록 뭐 복잡할 때일수록 자기 일에 더 집중하는 그런 특성을 그렇죠?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일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과 비교할 필요도 이유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소설가 헤르만 헤세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는데요. 중요한 일은 다만 자기에게 지금 부여된 길을 한결같이 똑바로 나아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길과 비교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나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길에 집중하면 자연스레 타인과 비교하는 버릇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참된 행복은 결코 타인과의 비교에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좀 명심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 참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계속 노력해야죠. 네, 맞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은 왜 우리는 매사에 타인과 비교를 할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